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유리수의 크기 비교, 절대값,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크기 비교라는 것,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텐데요. 우선 크기 비교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사용하면서 어디가 컸게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절대값이라는 용어는 무궁무진하게 사용하고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실 때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정리를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절대값이요. 아니, 순서상 크기 비교부터 아니었어요? 크기 비교를 하기 전에 절대값이라는 것을 먼저 써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요. 똑같이 저는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점을 0이라고 택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리를 제가 유지를 하면서 써보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아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까지 적었을 건데 지금은 제가 좀 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칸을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음에 하나 또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그렇게까지는 못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서는 계속해서 뻗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양쪽에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오른쪽만 표현을 했는데 왼쪽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라는 이 시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한 이유는요. 이렇게는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2라는 뜻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 달리 표현해 볼게요. 1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시기도 하고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2라는 숫자가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가 있는 모습인데 마이너스 3은 뭔가 구성하기 좀 그래요. 그쵸? 따르게 볼 걸 그랬나요? 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역시 원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원점에서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되나요?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라고 했던 거는 여기에
오른쪽으로 라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때 왜 얘기했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은 플러스가 이제 양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마이너스는 음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양, 왼쪽을 음이라고 했으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거리를 지금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리를 얘기했을 때는 그냥 거리를 얘기했다는 거죠. 3만큼, 2만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결국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든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원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그거의 거리를 의미해주는 것으로 절대값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절대값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예, 짝대기 두 개를 썼죠. 그 짝대기 두 개 안에 수를 쓰게 되는데요. 절대값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거리가 2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얼마만큼이었냐면 3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 절대값을 쓰면 음수가 나올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0은 0이겠죠. 당연합니다. 0은 0입니다. 네,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절대값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에 우리는 플러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절대값 플러스 2, 절대값 마이너스 3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절대값이 3인수 이러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3인수가 그냥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3과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수를 골라라 그러면, 그러니까 수를 적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적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양수만 골라라 그러면 3만 해당되고, 음수를 골라라 그러면 마이너스 3만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비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기 비교할 때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수직선. 수직선이 얼마나 좋냐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수직선, 그러니까 수의 직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수직선이라고 하는데, 그 수직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디가 큰지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더 보시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가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작아진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분수,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져볼게요. 자연수의 크기 비교를 하셨죠. 언제 했지? 곱하기로도 여러분들 하셨고요. 나누기로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뤘던 거를 개념으로 따져봅시다. 72 나누기 9랑 그다음에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36 나누기 4로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컸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2 나누기 9를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8이었죠. 36 나누기 4 계산하시면 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8과 9니까 어디에 8이 있을 거고 어디에 9가 있을 테니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어디서 하셨더라? 네, 이런 것도 해봤을 거예요. 25 곱하기 4 그리고 26 곱하기 3 이렇게 해볼까요? 네. 25 곱하기 4 여러분들 계산하시겠죠? 네, 100이었고요. 36 곱하기 3은 108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크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100이 있고 어딘가에 108인데 8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더 오른쪽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에 대해서 했냐면 자연수, 그다음에 양의 정수 이거를 똑같이 얘기했고 양의 유리수도 하셨어요. 분수로 표현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수로 표현한 거. 그럼 분수로 표현한 거 언제 했지? 지금 바로 해볼게요. 분수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11분의 4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수가 좀 그럴까요? 네, 수가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어요. 11분의 4와 7분의 2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통분 작업을 하셨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분모의 곱을 통해서 계산을 했던 것 하나 있고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곱도 맞는데요. 이제 저는 이걸로 알았으면 하고요. 곱은 너무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 형태는 11과 7이 더 이상 이제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수를 가지고 나눠지지 않으니까 곱으로 하는 표현이 지금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곱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됐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여러분들이 곱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7 곱하기 11 그럼 2 곱하기 11이 됐으니까 위에 끼리만 계산하면 됐네요. 그쵸? 왜냐면 밑에는 77로 똑같으니까. 위에 거 계산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4 곱하기 7은 28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2 곱하기 11은 22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1분의 4 근데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7분의 2가 있습니다. 똑같이 왼쪽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역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가 일단 있네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야 될 거예요. 거리로 따져봅시다. 거리 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7분의 2가 여기에 있을 거고 어딘가에 11분의 4가 있을 거다라는 짐작이 드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음의 부호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의 거리를 똑같이 움직이게 한 거고요. 그 똑같이 움직이게 한 거리를 여기를 뭐라고 한 거냐면 마이너스 7분의 2라고 한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죠.
11분의 4는 이렇게 7분의 2보다 더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분의 4는 더 어떤 거리를 가야겠어요? 더 가야겠죠,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너스 11분의 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됐죠.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왜 바뀌었을까 봐야겠죠? 그럼 살펴봅시다. 우리는 똑같이 통분을 하고 싶어요. 통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2 곱하기 1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계산을 할 텐데 똑같이 여기 28이고 여기는 22입니다. 근데 분자만 볼게요. 28과 22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큰 이유. 네. 28, 근데 마이너스 28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8은 더 왼쪽으로 가 있고요. 22는 28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의 부호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른쪽이 더 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과서에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4가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4가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당연하죠. 양수는 0보다 크다. 이 부분도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수와 음수를 비교했었을 때는 양수가 더 크죠. 음수는 왼쪽이고 양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양수끼리 비교를 할 때에는 절대값이 큰 수, 아까 절대값 하셨죠? 0점보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절대값인데 그 절대값을 했었을 때 큰 수가 크고 반대로 음수끼리 했었을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교까지 하셨습니다. 한번 계산을까지 해야겠죠. 이제 유리수 덧셈. 근데 덧셈 너무 많이 하셨어요. 분수의 덧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뭐? 그렇죠. 음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음수는 음의 정수나 음의 유리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것이고 그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정수부터 해볼까요? 정수의 덧셈이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만 하셨어요. 3 더하기 2는 5래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기호를 알았으니까 이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2 이것을 더하면 플러스 5가 된다는 거. 이렇게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 도구가 이거 세 개의 바둑돌입니다. 그리고 2개의 바둑돌이 있어요. 이래서 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참 편한데 반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바둑돌이잖아요. 근데 바둑돌에는 검은 돌만 있나요? 아니요. 흰 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흰 돌을 표현하려고 저는 이제 흰 돌을 쓰는 거예요. 흰 돌 3개, 흰 돌 2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예, 흰 돌 5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역시 상반된 개념으로 보면 플러스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검은 돌,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흰 돌로 보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경우만 있나요? 아니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바둑돌을 한번 써보긴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검은 돌 3개, 흰 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규칙을 하나 정하기로 했어요. 규칙을 하나 정하기로 했는데 무슨 규칙이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왜? 왜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파란 돌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흰 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2개가 만나니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거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검은 돌, 흰 돌 하나 빠졌고 또 검은 돌, 흰 돌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예, 검은 돌 하나 남죠. 결국에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플러스 1만 남았죠. 그럼 반대로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마이너스 3, 그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역시 이거는 이제 흰 돌이 되겠죠? 그다음에 검은 돌 2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역시 제거를 시켜야겠죠?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그러면 뭐만 남느냐? 예, 흰 돌 하나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 근데 정수는 말 그대로 이제 셀 수 있는 수들을 가지고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없어지는구나를 아시면서도 그 없어지는구나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수의 뺄셈을 보겠습니다. 뺄셈이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덧셈도 물론 덧셈인데 뺄셈은 누군가에 의해서 빠진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와 이야기했던 것 좀 비슷한데요. 가운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검은 돌 3개 있죠? 그 다음에 검은 돌 2개 있습니다. 이거 눈 같아요. 그죠? 더 색칠을 해볼까요? 예. 검은 돌이라고 봐주세요. 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것을 플러스 1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하나 남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이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정현이가 바둑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둑돌 2개를 뺏어 갔어요. 그러면 남는 바둑돌은 몇 개가 될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 빼기 2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수의 덧셈이랑 뺄셈의 사이에 관계가 있기는 하죠. 뭐냐면 굳이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제가 3 더하기 2가 5라고 했던 거 네, 전 슬라이드에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5가 죄송해요. 5 빼기 3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또 5 빼기 2는 3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려면 그림도 다시 그리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플러스 5 그다음에 빼기 플러스 3은 플러스 2가 되는데 바둑돌 5개 그리기가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개. 이제는 바둑돌을 한 8개는 그려야 되나 봐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3개를 빼는 거니까 결국 남는 이 2개가 답이 된다는 거는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는 역시 5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3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가져가려고 하는 이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죠? 이 카운트.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제거를 했어요. 근데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지금 이 흰돌이 결국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검은 돌이 위에 있고 뒤집으면 흰 돌이 되는 뭐 예를 들면 카드가 될 수도 있죠. 카드가 윗면에는 뭐 빨간색이 있고 밑에는 파란색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빨간색을 양으로 보고 파란색을 음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파란색을 양이라고 보고 빨간색을 음이라고 보고 뭐 이렇게 방법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흰색을 가져가야 하는데 흰색이 없잖아요. 네, 그렇단 얘기는 자기가 더 갖고 올 수 있다는 개념이 되고 그 갖고 온다는 거는 검은 돌로 바꿔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8개가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흰 돌 3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위에 같은 상황에서 A와 B를 보면 A가 갖고 있는 5개 중에 B가 3개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B는 뭐냐면 똑같은 3개를 가져가게 된 케이스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A는 5개의 바둑돌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근데 B는 흰돌 3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흰돌 3개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뜻은
내가 더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오류가 났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잘못했으니까 결국 B가 나한테 3개를 더 줘야 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결국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8개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르게 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가 너무 커서 좀 줄여봤습니다.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3. 근데 가운데 빼기입니다. 하나의 검은 돌이 있고요. 3개의 검은 돌이 있습니다. 자, 역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는 3개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A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설명해야 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참 애매하긴 하죠? 예. 분명히 B는 3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꺼와요. 이렇게 꺼와요. 근데 이게 꺼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가져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증거로 힌도를 남긴 겁니다. 결국에는 이 B라는 사람은 3개가 필요하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밖에 없으니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나간 거를 표현하려고 증거 2개를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명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흰돌 2개가 남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육학적으로도 이런 거는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제 사회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이제 교과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특히 학교에서는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돈 가지고 특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빼게 되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안 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정수 부분에서의 덧셈과 뺄셈이 먼저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린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바둑돌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바둑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수학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다뤄지는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샘돌 모형이라는 것을 쓰면서 바둑돌을 설명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더해줘가 아니라 이거를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지가 돼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5개념을 갖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계산할 때 참고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더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더라, 이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지금 어느덧 3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유리수 쪽 설명을 마저 하고 뒤에 곱셈과 나눗셈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